저는 당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습니다. 당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대선 승리의 기획자가 되겠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시는지요? 예. 뭐 일각에서는 출마를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네. 우린 이 자리에서 그럴 리 없다. 왜냐하면 정청래는 여기서 출마 포기하면 그날로 아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승산이 좀 희박하긴 해도 한번 싸우고 그다음 또 다른 한편으로 뭐가 되냐면은 설사 진다 하더라도 당내에서 일정한 정도의 견제 세력을 구축한다고 한다면 다음 총선 공천에서 어느 정도 살아남을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싸울 필요가 있는 거고 예. 결국은 출마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걸 딱 보게 되면 이제 되게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아. 하나는 뭐냐면 당 대표직을 이용해서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 대선 승리의 기획자가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대권의 뜻이 없다는 뜻을 딱 밝힌 거예요. 아. 그럼 바로 뭐냐면 앞으로 내가 사심 없이 당 대표직을 수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왜 그랬느냐? 이제까지 명청 갈등의 근원이 바로 네가 지금 현존의 권력을 갖다 제치고 미래 권력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냐? 이게 공격을 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친명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정청래를 공격해 왔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 빌미를 없애겠다라는 겁니다. 난 대권의 뜻이 없다. 다음번 대선에 내가 출마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당대표로서 뭘 하겠느냐? 오로지 대통령 보필만 하지 않겠느냐? 예.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친명 세력이 갖고 있었던 의구심을 일정 정도 해소해 주면서 친명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소구력을 좀 회복하려고 하는 것 같다. 나는 욕심 없다. 그렇죠. 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충복이 될 것이다. 그렇지. 근데 오히려 김민석은 뭐냐? 쟤 나올 거 아니냐? 나는 그거 아니다라는 거야. 김민석은 대선 출마할 것이고 예. 생각해 보세요. 되게 이제 좀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면은 그 대선 주자들이 뭐 합니까? 현직 대통령과 거리 두잖아요. 나는 그런 일 없다. 난 출마하지 않을 것이니까 내가 할 일이라고 대통령 보필하는 것밖에 더 있겠느냐. 오히려 나를 믿어달라라고 얘기하면서 이른바 명청 갈등 비판 예. 근원 자체를 갖다 해소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김남국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 당대표직을 대선 발판으로 좀 삼으려다가 좀 삐그러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여지를 갖다 전혀 남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기자가 또 물어봐요. 예. 기회가 돼도 대선 출마하지 않겠다는 거냐? 어. 라고 했거든. 그랬더니 말씀드린 대로 잘 생각해달라. 답을 또 회피하거든요. 의심스러운데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일단은 전략 전술적으로 기동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말 바꾼다고 또 누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나라에서. 예. 그냥 욕 먹고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현재 단계에서는 그냥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대선에 출마할 생각 없다. 난 대권 주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대통령과 갈등이 일으킬 일도 없다. 예. 반면에 쟤는 대선 나올 거다. 그러면은 나중에 지금은 친할지 몰라도 나중에 또 등을 돌릴 수가 있다. 그다음에 제가 뭐냐 배신의 아이콘 아니냐 이런 거죠. 그러게 하나가 딱 들어가 있는 거고 예.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당내 의원들을 갖다가 안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대선에 앞서서 공천을 통해 가지고 친정 체제를 구축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난 그런 일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파 보스에게 줄 서지 않아도 공천이 되는 그런 상향식 민주적 경선으로 후보를 확정하겠다라고 예. 얘기한 겁니다. 이른바 내가 되면은 사람들이 뭡니까? 이러면 이제 친명 학살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지난번에는 비명 학살이 있었잖아요. 비명 학살. 근데 친명 학살 같은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나는 오히려 상향식, 그러니까 밑으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상향식 공천을 통해 가지고 당 대표가 공천권에 손을 대는 게 아니라 예. 권리를 갖다 아래로 그냥 당원들한테 돌려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공천 학살 이거 걱정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총선 인재 영입 같은 경우에도 외부에서 50, 내부에서 50, 그다음에 남녀 5로 하겠다. 딱 규칙을 지켜준 겁니다. 그러니까 밝힌 거죠. 난 이런 롤로 할 거니까 너희들 쓸데없이 뭐 내가 되면은 뭐 나는 날아간다라든지 이런 식의 공포감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청와대와 그다음에 대통령 지지자들 있잖아요. 청와대와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서는 나는 대통령 보필만 하겠다라는 거고 당내 의원들을 향해서는 내가 공천권 행사하면서 막 누구를 잘라내거나 그런 일 하지 않겠다라고 천명을 하는 겁니다. 예.
근데 결국은 대통령과 충돌하지 않겠다. 그래서 차기 권력과 현재 권력의 충돌, 갈등의 소지 자체를 갖다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명청대전으로 오해받을 소지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청와대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지지자들을 갖다 안심을 시키고 그다음에 공천학살 이런 거 있을 수가 없다. 난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당내에서 자신에 대한 그 비토 감정을 갖고 있는 의원들에게 예. 그러지 않겠다라고 좀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많이 늦었어요. 진작 했어야지 이렇게. 예. 그치? 진작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지금 막판에 몰려가지고 했다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드는 겁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송영길 같은 사람은 가만 안 두겠죠 또. 그래서 한다는 얘기가 뭐냐. 아니 지금 대통령 임기 4년 남았는데 왜 생뚱맞게 벌써부터 대선 얘기를 하느냐. 명청 갈등 소지를 없앤다고 아니 생각해봐라 지난 1년 동안 언론에서 맨날 줄창 얘기했던 게 바로 명청대전 얘기 아니었느냐. 예. 이런 것도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이냐? 정청래. 뭐 때문이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무슨 자기 정치 안 하겠다? 그런데 요번에 어떻게 했느냐? 측근 800명을 갖다 각 지자체 후보로 내세우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선당 후사가 아니라 선청 후당이었다. 예. 라고 이제 또 반발을 하고 나서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 음. 그래서 지금은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수인데 합리적인 수인데 내가 볼 때는 한 2달 늦은 것 같아요. 예. 2달 전부터 이렇게 갔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 거예요. 의심하지 마라. 정말 찐명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지만 과연 이것을 믿을 수 있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진용 교수님 말씀대로 당대표 임기는 2년인데 대선은 2030년입니다. 당대표 임기 이후에도 2년의 시간이 있고요.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정청래 전 대표가 이렇게 자락을 깔아놓는 이유는 만약 이번에 당대표가 안 되면 바로 대선 도전을 할 것이다라는 이유도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별로 좋아할 것 같지도 않은데 또 김어준 유튜브를 찾아가서 이렇게 또 강조를 합니다. 내가 코를 묶을 적임자입니다. 분열이 주류돼서는 안 됩니다. 분열이 주류돼서는 안 된다. 또 한 번 앞서 출연을 했었던 김민석을 직격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이거는 이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주장해 왔던 거잖아요. 예. 이른바 유시민의 증축론? 증축론도 바로 이거였고, 그러니까 김어준하고 유시민하고 정청래가 늘 얘기했던 그 얘기예요. 민주당의 주류는 우리다. 근데 우리를 쳐내서는 안 된다. 그럼 민주당의 뿌리가 무너진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를 갖다 인정하고 그 위에다 너희들 걸 더해라. 이거잖아요. 이게 증축론이잖아요. 근데 너희들은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완전 재개발도 아니고 재건축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 지지층을 분열시키는 사람들이 주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통적 지지층을 분열시키는 것, 이게 누굴 가리키느냐라고 하면 이른바 뉴 이재명이잖아요. 뉴 이재명이고 우리를 갖다 올드라고 낙인 찍었던 그 사람들이고 뉴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없애버리고 자기들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이게 이제 재건축이잖아요. 예.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뿌리 자체가 뽑힌다는 거고 우리는 어떤 거냐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이게 다 한 뿌리라는 거예요. 이 뿌리가 계속 가야 되는데 이재명 때에 이르러 가지고 나머지 세 뿌리 노무현, 문재인 그전에 김대중, 예. 노무현, 문재인 이쪽을 정리하려고 들게 되면은 뿌리가 뽑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결국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한 뿌리 공동체인데 우리 민주당이 어느 순간부터 뿌리를 자르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뿌리를 딱 잘라내고 예. 뉴 이재명이 이제 새로 심은 거예요.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건 나름대로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는. 예. 결국 친명이 뉴 이재명이라는 이름으로 구주를 정리하고 자기들이 이걸 다 차지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그 낡은 뿌리들 나무를 갖다 지탱하고 있던 그 거대한 뿌리가 뽑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지층이 이제 이탈하면서 당이 분열될 수밖에 없다. 이건 막아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전통적 지지층과 새로 유입된 지지층을 예. 한 군데로 묶어 세우려면 한 뿌리 정신으로 누군가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음. 여러분 그게 누구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청래. 꽤 설득력 있지 않아요? 나름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한 뿌리론을 얘기를 하면서 저 뉴 이재명 세력은 사실은 곁뿌리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곁뿌리가 이 원래 뿌리를 갖다 잘라내게 되면 나무가 고사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호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렇게 이 정도로 나갔으면 괜찮았어요. 6개월 전에 이렇게 했으면 김민석, 송영길이 출마를 못할 수도 그럴 있었을 수 있는 텐데. 거죠. 근데 너무 늦었죠. 너무 늦은 거고 지금 예. 이런 수들이 그러니까 한때 이 사람이 좀 과도하게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자만하고 교만하고 예. 그래봤자 당심은 내가 잡고 있기 때문에 1인 1표제도 하고.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뭐라고 한들 나는 그냥 나대로 간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자기를 지지하는 게 자기를 지지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 어떤 흐름이 있는 거고 흐름에 자기가 올라타 있을 뿐이에요. 예. 근데 민주당 그 대부분의 지지자들한테 물어보세요. 너 양자택일해 대통령이야 당대표야? 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냐? 대통령이죠. 당연히 대통령 간다는 거죠. 예. 이걸 갖다 몰랐다라는 게 이제 정청래 오류였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뭐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얘기 예. 거기에 대해서는 했어야 됐다. 근데 방식이 거칠었다. 아.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 그때 했어야 됐다. 이거고 김민석은 이제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뭐하러 당대당 통합을 하냐 흡수 통합하면 되지. 네. 여기에 대해서는 아니 악수하자면서 너 무릎 꿇어 이런 게 말이 되느냐. 그 말도 맞죠 어느 정도는. 그리고 또 좀 정청래가 좀 답답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통합하는데 청와대는 얘기 안 하고 했겠어요. 대통령도 하자라고 했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별 생각 없이 밀어붙여도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친명 세력 이른바 뉴 이재명 세력이 조국까지 들어오게 되면 자기들이 밀린다는 판단 때문에 억지로 막은 거거든요. 이건 좀 억울했을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방식이 거칠었다. 예. 일단은 정치적으로 풀어냈어야 되는데 그 풀어내지 못한 건 당연히 이제 정청래 책임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 좀 인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검찰의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계속 가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강경합니다. 예. 묻지도 따지도 말고 그냥 보안 수사권은 예. 폐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바람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담대히 가야 한다. 아. 네, 흔들리는 일부 의원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이 대세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끝까지 갈 뜻을 했고 이 부분에서는 이슈에서는 사실은 이니셔티브는 누가 지었냐면 정청래가 지은 거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김민석은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거든요. 김민석도 좀 각을 안 세우려고 그냥 올라타 버렸어요. 여기에. 그냥 전면 폐지론에 그냥 올라타 버렸단 예. 말이죠. 그래서 되도록 각이 안 생기려고 안 생기게 하려고는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좀 애매모호한 느낌이 좀 있는 거죠. 예. 근데 재밌는 건 이제 여기서 김어준이에요. 야, 김어준 딱 보면 느껴지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김어준이 이번에는 역시 455억 원 이 딴지 그룹의 매출이 중요하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번에 그 김민석 인터뷰하고 그다음에 정청래 인터뷰를 딱 보니까 예. 제법 언론인답게 막 날카로운 질문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왜 가능하냐? 이쪽에 서지도 못하고 저쪽에 서지 못하고 중립이 서니까 가능한 거거든요. 이제는 언론인이 됐대요. 그렇죠. 졸지에 이제 언론인이 됐는데 예. 이걸 딱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이제 편을 그 말을 갈아타려고 하는구나. 이걸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어쨌든 그 정청래 인터뷰에서 나왔던 게 뭐였냐면 하나가 이제 아니 평택으로는 어떻게 된 거냐라고 또 물어봅니다. 물어봅니다.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됐는데라는 뒤늦은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그렇죠. 내놓습니다. 그랬더니 김어준이 그건 당신 실책 아니냐라고 아.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정청래도 그래 그건 내 실책이다. 평택을에 민주당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된다. 예. 지금 생각하니까 후회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 또 김어준이 뭐냐면 서울 탈환 못한 거 당신 책임 아니냐. 그랬더니 맞다. 라고 하면서 그걸 갖다 캠프에만 맡겨놓은 게 오류였던 것 같다. 예. 사실 내가 당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도왔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 창당에 대해서도 그 문제 내가 했어야 되는데 내가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지 못한 측면은 있다라고 또 인정까지 했거든요. 예. 이걸 보게 되면 김어준이 나름대로 날카롭게 공격도 해요. 근데 김민석 인터뷰를 보게 되면 예. 김민석 인터뷰를 보게 되면은 이제 거기서도 날카로운 질문을 몇 가지 했죠. 아니 당대표 로망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 이거 자기 정치한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을 한다든지 아니 왜 총리 하다 말고 갑자기 이낙연 당대표를 하려고 사례. 하느냐 또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검찰 개혁이 늦어진 게 무슨 정청래 탓이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또 이런 식의 질문하는데 전반적인 건 바로 뭐냐면은 국회 CCTV 공개한 거예요. 아, 그렇잖아요. 어디서 구했죠, 그걸? 김민석이 준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사전에 짜고 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알아보니까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라고 했더니 예. 본인이 요청할 경우에는 줄 수 있대요. 아, 그럼 본인 당사자가 누구예요? 김민석. 김민석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음. 김민석 측에서 이걸 들고 나 해명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갖다가 누가 받아준 겁니까? 김어준이 받아준 겁니다. 예. 그리고 이걸 통해서도 해명은 됐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실제로 김민석이가 아팠더라고. 그러니까 병원 처방을 받았어. 처방전까지 네.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병원에 같이 갔다라는 건 굉장히 많이 아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다음에 처방전까지 받았고 그걸로 그러니까 해명은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 이제는 해명이 됐으니까 너희 쪽에서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 라고까지 친청을 향해서 또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 김어준의 인터뷰가 양측 모두에 대해서 날카로운 질문을 오랜만에 한 겁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지금 김어준이 애매모호한 태도.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갈 수 없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 전까지만 해도 정청래 편을 들었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일로 확 갈 수도 없잖아. 라고 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가장 큰 거. 옛날에는 이런 증거가 있다고 어디 김어준이 얘기 안 했습니까? 어떤 증거가 나오든 뭐 사과 안 하고 그냥 계속 밀어붙였던 게 예. 김어준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걸 딱 받아가지고 하면서 자락을 쫙 깔아줬는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사실 누구 편을 들어준 겁니까? 김민석 김민석. 편을 들어준 거고 예. 아 이제 김어준이도 이제 말을 갈아타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머릿속에 아른거리는 딴지 그룹의 매출입니다. 네. 오늘 판결 난 내용을 보면 판결 났죠. 2천만 원. 2천만 원. 네. 이동재 기자한테 그때 뭐였냐면 이동재 기자랑 뭐 한동훈이랑 짜고 뭐 어쩌고 예. 막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완전 이동재에 대한 그 모략이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동재 기자가 6개월 동안 깜빵 생활을 했어. 아, 어떤 놈들은 그냥 거짓말을 한 건데 그걸로 정치적 이득을 봤는데 그 대가로 어떤 사람 6개월 동안 이 사람 결국 무죄로 나와버렸거든요. 예. 6개월 동안 감박 생활하고 근데 그 가운데서 뭘 했냐면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아, 해고당할 뻔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갖다 망쳐버린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2천만 원은 너무 작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가 돼야 되냐 진짜 이런 거야말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니 이런 거야말로 이건 너무 노골적이고 고의적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게 2천만 원으로 끝나니까 이런 문제가 됐던 거죠. 예. 근데 이동재 기자 보니까 또 가만 안 둘 생각인 것 같더라고요. 요번에 또 입틀막법의 그 1호 대상자가 김어준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 민주당에서 신나게 딴 생각 안 하고 예. 이 사람들은 거짓말은 다른 쪽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짓말들은 자기들이 해왔거든. 예. 가장 그 범죄적인 행위들은 자기들이 했는데 자기들은 항상 자기들이 하는 거 항상 정의로운 거야 이렇게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일단 법을 딱 제정해 놓고 보니까 그 부메랑이 이제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자기들한테 돌아가게 돼 있는 거죠 지금. 예. 설마 이재명 정부에서 온라인에 황제인 자기에게 2천만 원의 벌금이 내려질까? 그걸 김어준 씨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정청래 애타게 호소하는 제가 찐명이에요. 제가 의리 있는 정청래요 하는 정청래를 향해서 김민석, 송영길 두 사람 여지를 안 주네요, 교수님. 김민석 전 총리는 당대표 교체 못하면 당도 대통령도 흔들릴 겁니다. 송영길 의원은 내 아들 딸도 정청래를 안 찍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여지를 안 주고 몰아붙이네요. 뭐 그거야 뭐 당연히 아빠 찍겠죠. 자기 아들 딸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고. 예. 일단은 김민석하고 송영길이 지금 1대 지금 사실은 1대 3이거든요. 예. 여기 또 이제 고민정까지 들어왔잖아요. 예. 거기다가 바깥에 누가 있냐면 대통령까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1대 4로 그 정청래 전 대표가 지금 완전히 고립된 상황이에요. 나 다구리 당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했어요. 실제로 다구리 당하고 있죠. 그러면서 특히 이제 막말하는 역할을 누가 맡았냐면 송영길이 좀 맡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듣자니까 뭐 송영길도 뭐 잘하면 내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된다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김민석을 도와서 그 다음에 뭐 외교부 장관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외교부 장관 그 공을 갖다 인정받아가지고 외교부 장관으로 발탁한다. 그러니까 송영길은 내가 당 대표 뭐 한번 해보고 그게 안 되면 난 외교부 장관 가는 거고. 그러니까 마음 놓고 참 김민석이 하기 어려운 그런 얘기는 대부분 다 송영길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둘이서 굉장히
파트너처럼 콤비 플레이를 갖다 아주 훌륭하게 해내고 있죠. 영혼의 그걸 단짝이. 통해 가지고 영혼의 단짝이 되어 가지고 예. 정청래를 갖다 지금 난타하고 있는 중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김민석과 송영길의 관계를 생각할 때 결국 당에서는 선호 투표제로 전당준비위원회에서는 의결을 했습니다. 교수님, 지금 친청으로 분류되는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거 용납 못합니다. 저는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합니다. 라고 이 불만을 드러냈는데 선호 투표제가 그렇다면 김민석 후보에게 김민석 전 총리에게 유리하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유리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뭘 봐야 되냐면은 여기가 사실 최고위원이 누구 체제입니까? 정청래 체제거든요. 예. 정청래 최고위원인데 여기서도 이게 통과가 됐다라는 건 뭐냐면 당내에서 역학관계가 이제 기울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4명이 친청입니다. 네, 두 가지가 지금 그 전에는 이제 9명 중에 5명이 친청이었는데 예. 지금은 이제 기울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이성윤하고 또 누구더라 한 사람 정도 더 있는 것 같고, 문정복. 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애매모호한 예. 이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비공개 최고회의가 열렸고 거기서 당규를 개정했어요. 그래서 선호투표제로 결선투표를 하기로 했다. 그다음에 그걸 갖다 명문화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친청 이성윤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표결 참여 자체를 안 하고 항의하면서 표결 참여를 안 하면서, 왜냐하면 이게 당원 당규 위반 아니냐. 당원 당규에 지금 적혀 있는데 그냥 그대로 가면 되지 이걸 갖다 뜯어 고칠 거는 이건 말이 안 된다. 예. 라고 하면서 표결 참여를 안 하고 나와서는 최고위원직도 이제 사퇴해 버렸죠. 그다음에 이제 뭘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반면에 이제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겠다라고 하면서 한마디 더 붙여요.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이게 결국은 뭐냐면 자, 김민석 찍는 사람은 두 번째 후보로 누굴 찍을까요? 두 번째. 송영길은 송영길 찍죠. 네. 송영길 찍는 사람 두 번째 누구겠어요? 김민석. 김민석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그냥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끝나네. 네. 한 번에 끝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아니고 누구도 50%를 못 넘어가지고 대표 예. 안 따라온다면 누구랑 누구 붙습니까? 김민석하고 결국 송영길이 붙거든요. 아, 그러면 상황이 달라져요. 예. 그럼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아, 근데 그걸 갖다 1차에 딱 끝나버리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훨씬 누구한테 유리하는 겁니까? 김민석이 지금 1위가 되고 그 다음에 2위가 누구예요? 정청래고 정청래. 3위가 송영길. 송영길인데 1위하고 3위가 합치면 뭐가 돼요? 당연히 끝나네.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차에 끝나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빨리 끝내버리고 그 다음에 결선 투표까지 가기에는 또 시간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결선 투표 가서 송영길하고 김민석이 딱 1대1로 붙는다라면 그때 진짜 치열하거든요. 아, 그럼 그로 인한 또 후유증도 크단 말이죠. 이 후유증을 최소화하면서 일단은 결과는 김민석한테 유리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 후유증도 최소화하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고, 반면에 정청래에게서는 진짜 기회. 그렇잖아요. 예. 1차에서는 당연히 누가 이기겠습니까? 김민석이 1차에서 1위 하겠죠. 예. 과반은 아닐지라도 근데 진짜 승부는 언제냐? 두 번째다. 결선 투표가 두 번째다. 이거야말로 결승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기회를 날려버렸으니까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